ASMR. 안녕하세요. 오늘 어쩐 일로 찾아왔어요?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저번 달에 좀 수익을 잘 내가지고 네. 자산이 한 번에 확 불어났어요. 질투 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좀 자산 관리도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너무 배 아픈 얘기라서 못 들어가 주겠어. 장난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인생에서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주식하다 보면 갑자기 이게 팍 불어나는 시간들이 있잖아. 그런 시기가 나한테도 있었는지 경영이 물어보더라고. 그런 시기가 있었다. 언제였어요? 그 시기가? 나는 근데 뭐 한 번에 이렇게 팡 했던 적보다는 차곡차곡 쌓으면서 왔기 때문에 한 번에 팡 늘었던 시기는 별로 없고. 뭐 자산이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늘어나신 건가요? 그렇게 늘었지. 그럼 그렇게 늘어날 때 관리를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너는 맨 처음에는 일단 집이 없었으니까 무조건 왠지 이게 위험한 것 같은 거야. 들고 있으면 내가 다 계속 베팅을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중간에 한 5억쯤, 4억쯤 왔을 때 한번 집을 샀어. 얼마짜리 사셨어요? 근데 바보 같은 게 한 3억 5천인가로 5억짜리 집을 산 거야. 레버리지를 땡겨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겁나는 거야. 이거 내가 못 갚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걸 레버리지를 안 쓰고 빌라를 산 거지. 5억짜리 빌라. 되게 멍청한 거지. 그때 아파트가 비싸지 않을 때였거든.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니까. 그럼 그 당시에 만약에 조금 더 레버리지 껴서 더 좋은 집을 샀으면 훨씬 더 자산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다. 그치. 근데 그때 한번 부동산 잘못 샀어. 빌라라는 걸 사가지고. 처음 사셨을 때? 왜냐면 태어나 집을 처음 가져보잖아. 그러니까 일단 그 자체로 너무 만족감이 큰 거야. 내가 살 집 사는데 내가 팔 것도 아닌데 판다는 생각 안 한 거지.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인데 누구한테 팔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난 주식으로만 평생 먹고 살까 막 이랬는데 그때 잘못 판단했지. 그때 내가 9억 10억짜리 집을 샀으면 지금 한 20몇 억 됐지. 그 집이. 그게 몇 살 때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23, 4인가? 야. 너네들한테 이제 조언을 할 때도 어떤 목적이든 이제 주식으로 증권형으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트레이딩하는 애들은 무조건 부동산이 유효하다. 왜냐면 트레이딩하는 애들은 갑자기 눈 돌아버리면은 막 예금도 해약하고 적금 해약하고 막 채권 팔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부동산이 쉽지 않거든. 세금도 많이 내고 일단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텀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과정에서 마음이 꺾여. 눈 돌아가서 포지션 막 구축하려고 하다가도 그 사이에 이미 다 변해있잖아. 주식은 워낙 역동적이니까. 그 목적으로서 나는 되게 좋은 형태인 것 같다.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 소비가 되게 빨리 늘어나거든? 근데 그거 되게 잘 잠글 수 있어. 대출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되게 집중할 수 있고 계속 더 뒤에서 쫓아오는 느낌 든단 말이야. 이미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도. 그러다 보면은 그걸 갚기 위해서 계속 하다가 그러다 보면 또 레버리 써서 산 집이 오르기도 해. 그러면 이중적인 효과지. 서울에 잘 골라놓은 집을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대출 이자 갚고 있긴 하지만 계속 집값이 오르거든. 다만 이거 잘 골라야지. 서울 외곽 지역, 경기도 이렇게 사면이면은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니고 조금 오래되더라도 작아도 괜찮아. 대신 뭐 레버리지 좀 쓸 수 있는 작은 아파트 뭐 이런 거 사면은 나쁘지 않지. 실제로 난 부동산 자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쪽에 놓여 있어야 마음이 편해. 안 그러면 내가 주식할 때 포지션을 크게 구축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 분명히 나는 그걸 할 사람이야. 내가 그런 약간 무모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 자신 알아가지고 안 그러면 나는 이제 다 부동산까지 이렇게 끌고 올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트레이딩하는 사람들 그때 무모할 때가 있거든. 주식은 얼마나 간편해. 세금 안 띄어. 현금화 쉬워. 유동성 막 풍부해. 이러니까 한 번 돌면은 순식간에 레버리지를 이만큼 써서 인생 바꿔보려고 하고 이런 짓 하거든. 그러면은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응. 같이 집을 산다고 하셨을 때 응.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집에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은 누구지? 실제로 대중 이제 수요를 보니까 엄마들인 거야. 엄마들이 집에 가장 오래 있잖아. 엄마들이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의 사람인 거야. 아빠는 상관없어. 아빠는 집에 별로 있는 시간도 없고 집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아빠한테 집은 어떻게 보면 잠시 쉬어가는 공간인데 엄마한테는 주 활동 지역인 거지. 그래서 엄마들이 자주 있는 곳은 어딜까? 돈 쓰면서 살고 싶은 동네는 어딜까? 그럼 대치동, 뭐 광장동, 잠실 뭐 이런 동네인 거야. 그냥 학군지들. 내 아이가 가장 이렇게 잘 보살펴서 있을 수 있는 동네. 그런 교육열이 조금 있는 곳. 진짜 어려운 거는 동네 부동산 사람들과의 관계야. 예를 들면은 지나가다가 음료수 한 박스 사서 동네 부동산 아주머니, 아저씨들한테 주면서 인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진짜 선수야. 부동산 업자들이 좋은 매물들 들어오면은 자기 가족 포함해서 이미 다 살망 다 샀어. 아는 사람들. 좋은 것도 계속 나오거든. 그럼 누구한테 주냐라고 하면은 동네에서 나한테 이쁜 짓 하네. 이게 되게 커.
아까 대표님 집을 가봤잖아요.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치, 뭐 혼자 사는데 나는 집에 있는데 시간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런 집을 가보니까 아, 돈 열심히 벌어서 빨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정도 집은 어느 정도까지 자산을 일군 후에야 그런 비싼 월세 고정비를 내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사실 개개인의 기준인 것 같고, 월세는 그냥 나는 거의 생각 안 하고 많이 살기도 하는 편이거든. 근데 오래는 안 살아. 1년 살고 보통 옮겨 다니거나 싼 데 살다가 비싼 데 살았다 이러는데, 집은 보통 내가 연애 버는 금액의 20%는 안 넘으려고 하고, 내가 연애 한 5억 버는 트레이더야 이러면 1억 정도는 월세 플러스 내가 쓰는 돈 와. 해서 한 그 정도로 나가도 괜찮아. 나를 위한 뭐 그런 거다. 차를 살 때는 내가 10억을 벌었어. 그럼 1억짜리 살 수 있어. 이런 기준이 있어. 어렸을 땐 좀 그렇게 관리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관리하니까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지도 않고 엄청나게 줄어들지도 않아. 그런 기준으로 이제 난 경험해봤으니까 이제 다른 어린 친구들이 트레이딩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물어보거든.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지. 자금 관리 측면에서. 자금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엄청 다양한 자산들이 있잖아요. 뭐 채권, 금, 비트코인, 그렇죠. 부동산 있는데 부동산이 대표님 말씀대로 제일 유동화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주식이랑 상관관계도 많이 떨어지고 그 무주택자면은 대출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집가 상승도 괜찮은 데만 사두면은 되게 괜찮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좀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씩 알아볼 시점이지. 그래서 약간 손실받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여기 지키는 싸움을 하자는 거니까. 맞아요. 너무 비싼 거 살 필요도 없고. 근데 적당한 대출은 되게 압박을 주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오래 하면은 돈 잘 버니까 순간 확 늘어져. 그럴 때 대출이 계속 쪼이면은 진짜 너 쫓아오는 것 같아. 그럴 때 약간 정신무장이 잘 되지. 오, 그럼 계속 트레이딩 오래 하신 동안 대출을 계속 사용하면서 부동산 쪽을 투자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자금 관리를 하셨겠네요. 그치, 난 지금도 대출이 있고 어. 앞으로도 대출이 있을 거고. 아, 맞아. 그래서 저번에 큰 수익 보시고 어. 아, 이걸로 그냥 대출 빨리 갚아버려야겠다. 그래서 그때 갚으시고 맞아, 그런 맞아. 것도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대출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자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굳이 안 내도 될 돈을 내가 내는 거다. 그래서 최대한 빚을 내지 말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기본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까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기본소득이 적은데 대출을 많이 까는 거는 금리 변동에 취약하니까 그거는 개개인의 재량이지 않을까. 내가 마땅하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기본소득 분위기가 중요하지. 그럼 23살, 4살 때 그 빌라 사셔가지고 5억짜리 거기서 좀 실제로 거주하시다가 그 다음 부동산은 어디로 가셨어요? 그 다음 대치동 갔던 거 같아. 확 올라갔네요. 아, 그치. 그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연애 버는 수입이 훨씬 달라졌으니까. 어느 정도였죠? 보통 1, 2억, 2, 3억, 4, 5억, 5, 6억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연 단위로. 이렇게 되더라고. 진짜 천천히 늘어나겠네요. 심리적인 허들이 단계별로 커졌던 것 같아. 그때 투자 사이즈도 더 늘어났네요. 거의 그렇게 비례-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 아, 그냥 자기 실력이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런 것 같아. 그 대치동 가셨을 때가 몇 살인지 여쭤봐요. 한 29? 이익도 많이 났지. 부동산 투자는 주식하다가 이거 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지더라고. 일단 호흡이 기니까. 집을 고르는 기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뭔가 좀 화려, 높은 데 살아보니까 좀 트여있어 좋은 것 같아. 근데 지방에 갈 때는 낮아도 트여있잖아. 근데 여기는 웬만큼 높지 않으면 다 막혀있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창문을 열었는데 남의 집이 보여. 그럼 나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고. 조금 더 고층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조금 더 내더라도. 그게 내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니까. 근데 집에 있는 시간이 3, 4시간이 더 늘어나면은 너한테 그 시간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막혀있는 데서 3, 4시간이냐 열려있는 데서 3, 4시간이냐는 나한테 비용으로 환산하기 좀 어려운, 난 기분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어떻게 보면 그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되게 예민해. 서울 외곽으로 빠지면은 월세 100짜리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야. 난 이렇게 번잡한 서울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래서 약간 상대적으로 차이점이 좀 있지. 근데 서울 안에서는 비쌀수록 나는 더 좋은 것 같아. 나한테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조용해지니까 독립적이게 되고. 자기 취향을 조금 알고 집을 살면 조금 더 도움이 돼. 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취향을 알아야 돼. 근데 이거 살아보지 않아도 자기가 자신을 좀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아니구나를 지난 경험에서 보통 알 수 있거든. 그 정도 공간은. 소소한 데 행복을 느끼기 되게 중요한 거야. 특히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되게 작은 거에 행복감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관만 있지 취향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집에 있는 시간을 경험이 훨씬 좋아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장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도 좀 인식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영원할 수 없다. 중간중간에 주간 단위로 손실이 나거나 월간 단위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그때 갑자기 확 정신이 깨는 거지. 이거 내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건가? 그럼 이제 그때 조금 소비가 큰 건 되게 위험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장이 항상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돈을 못 버는 달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좀 잠갔던 것 같아. 한순간의 수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소비가 알아서 잠겨. 연예인들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 연예인 내 인기가 반짝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 순간에 막 예쁘게 쓰다가 모은 돈 없다 막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인식하고 선배들이 그런 조언 많이 해주면은 야 너 그거 반짝이야, 지금 빨리 뭐라도 사놔, 혹은 뭐 투자해놔, 뭐 혹은 잘 아껴놔, 뭐 이런 조언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뭐 은퇴할 때 뭐 빌딩에 하나라도 있던가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그 차이인 거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 트레이딩도 비슷한 영역이라고 생각해. 오늘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은데요.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인데 제가 이게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 경험담이니까 그렇게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영상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 트레이딩 하다 보면, 주식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나중에 또 상기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빠이빠이.